보시다시피 암 수술 건수는 15,000건 가까이 되는 수준이고 항암화학요법은 21만 7,000건, 방사선 치료는 9만 5,000건입니다. 그럼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수술비로는 보험금을 하나도 세상 모든 보험 이야기 보험 라디오입니다. 요즘은 실비보험 없는 분들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대부분 실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필요한 보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불필요한 부분은 걷어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하죠. 내 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병원비 청구할 일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고 안 좋은 예시로는 보험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저축이나 재테크가 절대 아니고요. 그저 지출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보험료는 결국 내 노후에 마이너스가 될 뿐이죠.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월 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을 정하셔야 하고 쓸모없고 불필요한 특약들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 첫 번째는 입원비 특약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1년에 입원하는 평균 일수가 2.7일인데 10년이면 27일, 50년이면 135일, 100년이면 270일입니다. 1일당 3만원 받기 위한 입원 일당은 16,293원, 20년을 곱하면 391만원입니다. 여기에 3을 나누면 130일이 나오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해당 수치는 평균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덜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반면 암 진단비는 12,920원으로 암 진단비 1,000만원을 가입할 수 있고 비슷한 금액이니 차라리 진단비를 더 가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진단만 받아도 1,000만원을 주니까요. 입원비는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5천만원 한도로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내가면서 입원 일당을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5천만원 한다라는 게 연간 5천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만약 올해 5천을 다 썼더라도 내년에 또 5천만원 한도로 입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리셋이 되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암 입원 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암으로 입원 시 1일당 15만원 받을 수 있는데 10일이면 150만원, 66일 입원이면 990만원입니다. 그럼 암으로 66일 입원하는 게 쉽냐? 근데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간암은 평균 입원 일수가 10일도 안 되는 5.2일입니다. 장기 입원을 안 한다는 거죠. 갑상선은 2.2일밖에 안 되고 대장암 6일, 위암 6.1일, 췌장암 9.2일, 폐암 5일, 피부암 8.7일 등 이렇게 입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을 내면서 암 입원 일당을 가입하느니 암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어차피 암으로 입원을 하더라도 실비보험에서도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입원비 다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불필요 특약은 암 수술비입니다. 암 진단비는 1,000만원에 12,920원이고 암 수술비는 1,000만원에 14,520원입니다. 암 진단비는 말 그대로 진단만 받아도 주죠. 그런데 암 수술비는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해야만 주는 겁니다. 암 수술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오히려 더 비쌉니다. 보시다시피 암 수술 건수는 15,000건 가까이 되는 수준이고 항암화학요법은 21만 7,000건, 방사선 치료는 9만 5,000건입니다. 그럼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수술비로는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지만 암 진단비는 보험금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굳이 더 비싼 돈 내가면서 암 수술비 가입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암 수술을 하시게 되더라도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암 수술비가 다 나옵니다. 암 수술로 1,000만원 나왔다면 1세대 실비는 100% 보장하니까 1,000만원 다 받으시고 2세대 3세대 실비면 900만원, 4세대 실비면 800만원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암 수술비 가입할 돈이면 암 진단비 1,000만원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하겠죠. 다음 네 번째 불필요 특약은 상해 특약입니다. 가장 먼저 보실 건 골절 진단비부터 확인해 보시죠. 50만원 받기 위해서 4,920원을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20년간 내면 118만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보면 저는 운이 좋게도 34년 동안 지금껏 한 번도 골절 진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골절 3번 될 확률이 없는 건 아닐 텐데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50만원을 받냐 못 받냐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 위험이 올까요? 전혀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실비보험으로도 골절 당했을 때 기본적인 치료비들 통원치료비, 한방치료, 물리치료
약값 등 다 보상하니까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뭐 깁스 치료비 같은 것도 통깁스만 보장할 뿐 뭐 반깁스나 오픈캐스트는 보장 못 받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물론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보험이 이런 자잘한 금액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 위험이 오는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라는 거죠. 상해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직업인 사무직종이라든지 주부, 간호사, 종교인, 검사, 판사, 의사, 공무원, 회계사, 간병인, 미용사, 학생 등 다 직업 부스가 1급이기 때문에 굳이 상해 관련 특약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나는 상해 관련해서 가입을 하고 싶다면 내가 몸을 많이 쓰는 직업군인 현장 직군이거나 뭐 생산직이거나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거나 이렇게 상해 위험에 노출된 직업이라면 고민해볼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보죠. 이건 상해사고죠. 상대 과실이라면 상대방 차량으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가해자다. 그럼 실비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등 받을 수 있는 게 많죠. 일하는 중이었다면 산재 처리가 되고 만약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뭐 낙상 사고나 계단에서 굴렀거나 상해 사고를 당했으면 실비보험으로도 처리됩니다. 아시다시피 실비보험에선 질병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상해도 같이 보장합니다. 상해도 급여 5천만 원 한도, 비급여 5천만 원 한도, 통원도 회당 20만 원씩 연간 100회 한도로 다 보장하고 급여 5천, 비급여 5천 한도를 다 소진했더라도 어차피 1년 지나면 한도가 리셋이 되고요. 다시 한도 금액만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상해 사고가 무조건 앞날이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해 사고를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특약은 상해의료장애 3% 특약이고요. 예를 들어서 상해의료장애 3% 특약을 1억 원 가입했습니다. 겨울에 빙판에 미끄러져 허리디스크 20%를 진단을 받았으면 가입금액 1억 원에 20%인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 양쪽을 다 하셨다면 40%인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단순히 약간의 허리디스크로 10% 진단을 받았으면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첫 번째 발가락을 만약에 상실했다면 10% 받았다면 1천만 원 지급하는 등 장애가 남았을 때 신체 부위별로 여러 번 지급을 받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 상해의료장애 3% 특약은 저렴하고 고효율을 내는 특약이기 때문에 저도 연락 오시는 고객분들께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실비보험에서 상해 관련들을 커버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상해보험도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상해의료장애 3%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상해 관련 보험들은 위험직군이 아니라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 5번째는 너무 많은 수술비 특약입니다. 상해 수술비, 상해 1호종 수술비, 골절 수술비, 골절 철심 제거 수술비, 중대한 특정 상해, 척추상해, 상해흉터 복원, 탈구 염좌, 암수술, 다빈치 로봇 암수술, 뇌혈관 수술, 허혈심장 수술, 관상동맥 성형, 주요심내 5대 혈관, 질병수술, 엔대수술, 실대기관 수술, 질병 1호종 수술, 특정 5대 기관, 충수형 각막 개호 유발, 호흡기 관련, 희귀 난치, 인공관절, 기관 절개 수술, 전신 마취 수술, 장루,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까지 수술 특약은 지금 보여드린 거 말고도 종류가 더 많습니다. 이걸 다 가입한다면 월보험료만 15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전부 필요해 보이시나요? 물론 수술비가 무조건 안 좋다는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실비보험에서도 질병이든 상해든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 처리 다 가능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 금액을 다 쓰셔도 어차피 1년 지나면 한도 리셋까지 됩니다. 또한 수술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잘자잘한 여러 수술비 특약들이 아니라 1호종 수술비만 준비하시면 호흡기 수술, 백내장 수술, 추간판 수술, 척추 수술, 관절 수술 등 자잘자잘한 것들까지도 다 보상 가능하고요. 120대, 119대 수술 등 N대 수술비에서 보장하는 내용들까지도 모두 보장하죠. 다빈치 수술, 대장 용종, 암 수술 등도 다 보장하고 급여 수술, 비급여 수술 안 가리고요. 현재 약관에 없는 신의료기술 수술까지도 전부 보장합니다. 그와 반대로 1에서 7종, 8종, 9종 수술비들은 비급여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고요. 질병 수술비는 가입금액 한도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보장 한도가 적어서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큰 수술에 대해선 전혀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비보험과 1에서 5종 수술비 등으로 자잘한 부분부터 큰 수술비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특약들로 돈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 6번째는 사망보험금입니다. 질병이나 상해 사망 1억을 받기 위해서는 96,500원 내셔야 하는데요. 20년간 낸다면 2,316만 원입니다. 2,316만 원 내고 1억 받으면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사망금은 80세 이전에
질병으로 사망을 하셔야 1억을 받는 것이고 80세 이후에 사망했다면 1억 원이 아니라 한 푼도 못 받아갑니다. 더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에게 사망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사망금을 왜 준비할까요? 남겨질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사망금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집안의 가장이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해보죠. 남겨진 배우자 혼자서 자녀도 케어하고 일도 하셔야 할 거고 학원도 보내고 생활비에 양육비 여러 지출들이 많이 있을 거고 이것을 혼자 다 감당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망보험으로 이러한 경제적 위험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사망금은 80세 만기가 아니라 20년 날 20년 만기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0년간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1에서 2만 원 수준으로 1억을 대비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땐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금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굳이 9배, 10배 비싸게 만기가 긴 사망금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중요한 시기를 잘 대비하시고 오래 사시게 된다면 그만큼 보험료를 아꼈기 때문에 그 차입금들로 연금이나 저축, 재테크를 하셔서 내 자산을 늘리는 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더욱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오늘은 이렇게 실비가 있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알아봤습니다. 실비보험에서 질병급여 5천만 원, 질병비급여 5천만 원, 합산 1억, 상해급여 5천, 상해비급여 5천, 합산 1억으로 한도도 굉장히 높고 매년 리셋까지 되다 보니 자잘자잘한 치료비부터 암 같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까지도 다 보상 가능하죠. 게다가 실비보험엔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혜택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암으로 급여치료비가 5천만 원 들어갔다면 4세대 실비 기준 4천만 원을 돌려받고 1천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보험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한 4,800만 원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굉장한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필수 보험이자 무조건 1순위 보험이고요. 4세대 실비 기준 비급여는 해당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3대 진단비 보험 등으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고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하시고 지금 방금 이 내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휴대폰 요금처럼 소비 지출로 계산을 하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요. 저희 보험라디오에서는 30개 이상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매달 분석하고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이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